안녕하십니까. 네,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가능한 이제는 저는 이제 개별 종목을 추천을 되도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럼 암 팀장 방송 왜 들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하반기를 전체 시나리오를 한 두 개를 짜놓고, 예, 계속 지금 시장을 대응해 가는 그런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회원들 단계마다 좀 많은 차이가 있다만, 전반적으로는 현금화를 추진하는 중, 지금 9월 19일이죠. 예,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시장을 즐기시면 돼요. 예, 뭐 단타 잘한다든가. 저는 단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예, 뭐 그거는 본인 성향이시고요. 저 말은 그것이 아니고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계속 쭉 들고 가겠다는 그런 이제 어 투자자들 제가 하는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현금화를 좀 해두는 것이 좋겠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주제가요. 하반기. 뭐 지금 이미 하반기죠. 예, 하반기입니다. 글쎄 시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오른다, 내린다. 솔직히 뭐 큰 의미가 없죠. 예. 오르는데 왜? 내 주식 안 오르면은 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내 주식만 안 떨어지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장 방향을 측정하는 것은 유동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이제 시장을 어느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그다음 전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주요하게는 금액이 다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마디 말로 시장은 진짜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수익력이 이렇게 끔찍하게 잘 안 나온 시장 저는 진짜 예, 진짜 수익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뭐 단기에 한 번씩 두 번씩 묻는 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아하실 거예요. 진짜 좋은 기업인데 돈 잘 버는데 왜 주가 안 가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형태가 그래요. 형태가. 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큰 금액으로 이제 공포에 휩싸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거, 이제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에 수익이 안 나오면은 사람들이 물량을 패대기 친단 말이죠. 개인들이.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지금 자기네 서금서금하게 자금을 다 빼가고 있죠. 예. 어쨌든 뭐 하반기 시나리오는 크게 몇 가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만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 시장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안 팀장이 하반기 시장 대해서 생각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핵심 요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것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역시 뭐 그래도 투자는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현금화 한다고 해서 뭐 전부 다 현금화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일부 자금으로 요즘은 단기로 예, 개별 그런 특징주라든가 혹은 개별 그런 이제 테마라든가 역시 뭐 큰 수익은 기대하기는 좀 뭐하고 하반기가 우리가 좀 투자할 요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유심 있게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요즘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 어쨌든
금액이 좀 작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을 좀 작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음, 저는 계속 하는 얘기다만, 앞으로 시장은 무조건 안 좋을 거예요. 100에 90 이상.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 저는 모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하락할 확률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워낙 확률을 따져야 돼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5천 원에 샀어. 목표가 8천 원, 5천에서 3천 뚝 떨어지면 손절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일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에요. 왜냐? 음, 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격 차원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내재 가치라기는 좀 뭐하고 조정장에서는 기업의 그런 개별 모멘텀이 더욱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올해 같은 제일 좋은 사례가 AI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기업들 다 적자죠. 벤처 기업이고 이게 기술 혁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열풍 때문에 주가가 열몇 배씩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 이전에 애널리스트들은 그거 PDR라고 하죠. D는 이제 더룸이죠. 예, 꿈의 주가. 근데 이게 뭐 처음 아니에요. 예, 시장이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타날 때, 근데 이게 테마에도 적용됩니다. 테마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새롭게 나타났을 때는 진짜 유심히 보셔야 돼요. 거기서 대박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 2, 3년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해봤어요. 올해 1년 정도는 VIP만 챙기느라고 보통 회원들은 좀 많이 수고를 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람 운이 좀 따는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우리 시장에 또 새로운 변화가 어떤 시장이 돼가고 있어요. AI 말고, 예. AI 말고. 그래서 하반기 안 팀장 투자 전략하고 전술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전략하고 전술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략이란 것은 시장을 크게 매크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흐름이 바뀔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은 그러면 전술이 뭐냐?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은 전술은 이제 개별 모멘텀이나 개별 종목들의 주가 동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매크로가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폭락한다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다 말이죠. 근데 어떤 기업이 있어요. 만 원의 흐름에서 8천 떨어지고 6천 원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술적으로는 이 기업의 모멘텀은 확실하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앞으로 5만 원, 10만 원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폭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싹 매집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매크로도 중요하다만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시장이 폭락하면은 여러분 진짜 천만장자 부자가 될 기회예요. 이런 시장은 10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안 팀장 말 들으세요. 안 팀장 말 한 번 1년에 잘 들으면은 저 진짜 다음에 또 1년만 잘 투자하면은 내 집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안 팀장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또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런 투자이 맞다고, 항상 신념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많지는 않지만 매번 할 때마다 거의, 손실은 거의 손실 날적이 거의 보합이나 약간 손실 그 정도. 그리고 대부분 투자 전략이 거의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몇 년 동안 제 투자 구상과 저의 모든 노하우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금융 위기는 저는 온다고 봐요. 100에 90 이상.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이제 저는 판단하기 너무 그렇죠. 100에 90 이상 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 전술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략은 시장을 하락 방향이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 짓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셨죠. 우리나라 3대 미래 먹거리. 하나는 뭐예요? AI 반도체. 두 번째는 수소. 세 번째는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분야를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개별 주가 8,000원이든 만 원이든 5,000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상업 전략을 짜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주가는 뭐다? 주가는 뭐다? 미래다. 미래에 걸어진 상업적 가치가 현재 가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PER, EPS, 뭐 주당 순자산, 뭐 가치 투자, 그 뽕쟁이, 그 똥이나 뭐라 하세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 제일 바보짓이에요, 그런 것은. 그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 그 상업 초기에 막 생산해서 막 물건만 무조건 뭐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팔면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그때 그런 거 따지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따지냐? 기술을 따지는 거예요. 꿈의 기술, 이런 거. 기술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올해가 그런 사례가 많죠. 뭐, 뷰뇨라든가 루닛이라 이거는 대표 사례고, 그 다음에 요 최근에 IPO 들어오던 거, 그거 뭡니까? 갑자기 회사 이름도. 파도. 상장할 때 1조, 지금도 1조 8천이네. 1조 8천이에요. 여러분, 파도가 비싸요, 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생각으로 이 주식을 바라본다면은 진짜 가치 없죠. 이게 뭐지? 이 뭐야? 매출도 없어. 자본도 잠식되면서 상장했어. 주당 순자산 1,200원이야. 주가는 38,000원. 아,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1,300조. 1,300조거든. 아, 우리나라 시총이 2,000조 좀 넘는데.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마다 시장은 변해요. 변하면서, 그리고 기업의 상업적 그런 가치도 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모여들으냐, 그게 중심이에요. 이제는 뭐 열심히 만든다, 싸게 만든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기술 경쟁으로 가는 거, 기술. 누가 기술 최고면은, 예, 그러면은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AI는 여러분, 그,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더라도 AI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된 거고, 그리고 상업 모델이 지금 싹싹 지금 다 지금 구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참 그 AI 인공지능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2007년도 리먼 브러스 사태라든가 뭐 98년도, 그리고 그 뭐 동남아 재정 위기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일단 미국에는 어쨌든 리스크는 크지만 그래도 이제 상위 기술 기업들이 그래도 그 엔비디아 위주로 해서, 예, 조정은 받을 때 크게 나올 거는, 예,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올 것은 피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가 퍼가 얼마예요? 100배 이미 넘었죠. 예. 그리고 지금 그 ARM 있잖아요. 그 영국의 암, 미쳤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60몇 불이죠. 예, 그 퍼가 몇백 배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 가치를, 예, 송정희 회장이 또 그 하다 보니까 또 지금 AI가 또 한참 뜨겁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러니까 AI 펠리스 기업들이 있다고요. 있는데 가장 유망한 두세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알기로는 내년쯤에 상장을 그 이제 준비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들은 여름부터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여름에. 예. 2024년에 가는 주가를 지금 마이너스 3, 40%인가? 저는 전혀 걱정 안 해요. 마이너스 50%면 너무 고맙고, 마이너스 80%면은 뭐, 아이고, 뭐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 왜 여러분 어느 날에 여러분 투자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의 그런 진정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떤 투자를 분석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되면 즐거울 줄 아셔야 돼요. 이제 그 단계 되면은 여러분 부자 될 그런 가치를 이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그러니까 이분 뭐라 해야 될까요? 새로운 혁신 바람이 불면서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 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도처럼. 파도는 여러분 비싼 게 아니에요.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저도 루니도 비싼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꿈의 기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싸다, 싸다. 그런 거 평가할 뭐 가치 척도가 없어요. 오르면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뭐 뭔지 아세요? 미래 기술을 이제 그 가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 오르는 건 계속 그냥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이제 이런 기업들도 예, 상당히 파도의 가치가 지금 이 몇 개 기업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근데도 2조 거래되고 있잖아요. IPO 하자마자. 그런 기업들이 얼마 평 저는 아무튼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예. 제 예상 안 탈리스라면은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AI 반도체가 저 JLK에 제가 올해 그 1000% 가까이 수익 냈죠. 제 예상이 안 탈렸으면 그걸 초과할 수 있어요. 1000%. 어. 많이 가면 2000%.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AI 세계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100%, 200% 수익이 아니라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 AI 세계가, 인공지능 세계가 지금 활짝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계속 그 옆에서 조금 그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을 그 조금 먹느냐고 그걸,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로 글로벌 세계를, 투자 세계를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몇십 년에 한 번씩 와요. 사람 인생에 세 번, 한 사람 인생에 그 세 번의 기회라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저는 어차피 98년도 재정위 동남아 그때 태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때 그 외환 위기, 재정 위기란다 죄송합니다. 외환 위기가 발생하고 글로벌 위기 터질 때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제 2007년도 리먼 브러스 사태 모기지가 터져가지고 금융위기 발생하고 막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10여 년 동안 그 바라보는 시장은 제 답안은 그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혁신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초기에 진입해서 큰 돈을 벌여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는 다 잡았어요. 근데 바보처럼 그것도 코로나가 새로운 일에 물론 안 좋은 일이긴 하도 어쨌든 인류에 큰 고통을 주는 그런 극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게 진짜 저는 많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짜고서 제가 이런 거 갖다 거짓말 못하죠. 회원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한두 배 먹고 다 팔았어요. 예. 근데 그게 1년 딱 지나니까 그러니까 보통 종목들 제일 많이 안 가도 7배, 8배 많이 가고 막 한 열 몇 배, 20배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주도주 다 잡았다니까요. 거의 다. 안 팀장 대단한 게 아니에요. 쉬워요. 그러니까 제 앞에 스타터가 누가 먼저 빨리 하느냐 그 눈치 게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주가 흐름 방향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어지간 투자 좀 했다는 사람은 이런 걸 주도주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거의 다 찾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뭐니까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 이런 건 잘해요. 큰 금액으로. 예.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몇천만, 막 1억 갖다 매일마다 가서 단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그런 거 시장을 투자 못 합니다. 설마 투자했더라도 오르면 계속 팔고 싶거든요. 여기, 뭐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시려면 이 마음의 밥그릇이 커야 돼요. 커야 돼요. 나는 1억 있지만은 난 100억 있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1억으로 100억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를 계속 키워 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아직도 뭐 슈퍼개미라고는 할 수는 없다만 안희낭 목표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넣을 때까지 이제 돈 안 벌어도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살고 싶기 위해서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금융세계 주식의 꿈을 갖고 있다고요. 물론 돈을 벌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거 얼마 오래 할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번 위기 때 안 팀장을 제일 마지막에 돈 잡고 좋은 작품을 좀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투자도 얼마 벌다 안 번다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항상 성공할 때마다 그런 성취감 있잖아. 저는 항상 투자를 사업이라고 봐요. 사업한다는 생각으로. 응,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지난번에 한 분 상가 가고 이베이스 안창했죠.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상단에는 3만 원, 하단에 2만 5천 원, 이 중간에서 잠금 이렇게 매회 분할 매집하시 갖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 관광객 중국 국경절에 이제 관광객 온다 어쩌고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 잘 매집해 두시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한국 화장품. 두 번째는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좀 작은 거. 작은 거는 탄력성이 또 커요. 이거 참 뭐라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당기니까 다른 화장품은 건들지 마세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 화장품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TV 나오는 거 좀 제발 믿지 마세요. 토니모리는 좀 투자해볼 만합니다. 토니모리 뭐 알죠? 뭐 전통 그게 화장품이니까 토니모리. 지금 일본에서 조금 인기가 좋다네요. 예. 어쨌든 뭐 상당한 적자 기간에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2분기가 주당 순이익이 100원, 주당 순자산이 4,000원, 조금씩 좋아지죠. 예. 4.5%. 아,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화장품 대장주 하나 계속 들고 있으려는 거 지금 아직 들고 있나요? 꽤 많이 갔죠. 아, 자, 그래서 지금 부채도 89%, 유동성 46. 아, 이거 정말 너무나 퍼펙트예요. 예. 이것도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금액을 작으신 회원들은 뭐 몇백만씩, 1,000, 2,000씩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매집을 해 보시기 바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220 안찰대 5,500원 사이에서 매집을 해 두었다가 이번 주 매집하세요. 예? 이번 주 분할 매집을 해 두시갖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 관광객 뭐 몰려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주가 또 축축 치고 갈 거예요. 치고 가면은 안 치면은 본전 회수하는 거고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 알아서 챙기도록. 예. 왜냐면은 9월 21일 날에 금리가 안 오르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에는 또 이제 9월 말 10월 달 들어가면 12월 2일에 FOMC 금리 올린다는 그런 리스크를 많이 시장에 표달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가 좀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초기에 투자하실 때 그냥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요즘에 이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상자이에라고 화장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얘네가 화장품 전체 매출 7% 차지해요. 많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화장품으로, 오상자이알 같은 회사나 사업군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IT이고 하나 BT가 있어요. IT 사업이 80% 차지하고 80 몇 프로 차지하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한 10%몇 프로 차지합니다. 예. 그 중에 7%는 화장품이고 나머지는 뭐 비닐 포장 막 이런 게 있어요. 주요 사업은 그 IT예요, IT. 예. 프로그램이 막 짜고 막 그런 거. 뭐 일단 화장품 하나는 뭐 평가해주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건할 때는 어떤 플랫폼으로 전체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뭐냐 건설 공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디지털 터윈해가지고 막 결정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소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다소 시스템에 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이제 그 뭡니까 전체 국가 재건을 이제 플랫폼을 짜요. 짜고 그다음에 B4라고 있어요. 이지스의 B4라는 건설 공학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기반으로 하기로 결정을 됐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모든 것이 설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이제 뭐 건설 지면 건설 뭐 곳곳마다 이제 뭐 다리하고 막 뭐 하고 하겠죠. 원전 건설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상 자격 그러니까 이게 다소 시스템에 그 다소 시스템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대리해서 이제 그 매출을 가장 톱으로 지금 올리는 회사가 야네가 다소 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탑이에요. 오상자이엘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나중에 막 글쎄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오상자이엘이 뭐 정부에 뭐 모르죠 그런 거는. 네. 그 만약에 진짜 참여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대박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무조건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넘버 3 또 뭐가 있냐면은 오상자이엘의 그
관계 회사 오상 헬스케어라고 있어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은 무슨 회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때그 진단 키트를 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예. 그래서 자산 구조가 지금 한 몇천억 돼요. 그게 지금 지난해에 6월 달에 IPO 신청을 했어요. 지금 진행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에 이제 상장한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상장하는 거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만 6월 달에 신청했으니까 언젠가 발표 나오겠죠. 언젠가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발표 나오면은 주가가 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2, 3죠. 예.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어떤가? 작년에 내가 주당 수익이 470원이고 올해 2분기가 1080원이에요. 주당 순자가 5,000원이고 영업이율 5.2%, 부채가 39, 유동성 64. 와, 퍼펙트. 괜찮죠? 네. 모멘텀이랑 같이고 그리고 이때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기술적으로 보실 때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격 조정이 끝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시세가 낮다면 가격 조정 반드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 조정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량이 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옆으로 횡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량 자체로. 여러분 아직도 이게 그러니까 시세가 나고 나서 가격 조정 들어가는 초기에 이건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제일 바보 되는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여러분 알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초반기에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제약 바이오 다 열광했어요. 그때 제약 바이오 진짜 사람들이 안 사면 바보 소리 들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간다고 절대 이제 공략하면 이제 봐요, 여러분. 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게 시세 원리예요. 안 믿죠? 안 믿으면 자기 손해죠. 이건 뭐 안 팀장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식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시세 원리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저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단타하고 가격만 계속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시경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그럼 투자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제약 바이오 다 우리 형도 투자하고 우리 이모부도 투자하고 우리 삼촌도 나도 투자해야 되지. 그럼 바보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식이란 거는 대중들하고 똑같이 투자하면 그거는 이게 양대 투자라고 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근데 양대 투자 언제 하면 되느냐? 시세 초기에는 돼요. 시세 초기. 금방 따끈따끈했을 때. 그때는 전업 투자자 아니고서는 이게 초기인지 뭔지 모르죠.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투자해서 한 1년씩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시세가 가만히 있으면 한 달 만에 막 2배, 3배씩 오고 그런 게 어딨어요. 주식 투자도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장을 크게 보다 나면은 그러니까 그거 마음의 밥그릇도 커져야 돼요. 남자 사나이가 몇백만 몇천만 아까워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돈이 안 아깝다는 뜻이 아니고 돈 잃을까봐 무서워하면은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죽을까봐 무서워하면은 비행기란다.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헛소리 좀 많이 쳤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뭐 차트 구조상 이제 막 기간 조정 들어가는 구간이죠. 매집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소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몇 가지 모멘텀 중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나오면 좀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좀 이렇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5,000원 이내로 들어오면은 항상 가격 심리 지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00원 이게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구간에 그리고 200선 그러니까 여러분 저점 깨는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점은 그러니까 시세 구간에서 저점은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사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조정 끝나고 나서 저점 깨는 거는 여러분 즐거워하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어떤 그 흐름이 갖고 있을 때 저점 깨는 거는 퍼펙트. 왜? 나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세력들이 아무리 어동보동 치도 가격을 싸게 사는데 더 싸게 지내가 어떻게 해. 물량을 던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세력들은 개인들을 물량을 홀릴 때, 물량을 이제 탈취할 때 저점을 확 깨버리잖아요. 악재를 그러니까 기업은 든든한데 악재가 만성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악재인지 아니면은 세력들의 노림수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올해 그런 회사 몇 개 있었어요. 저도 물론 투자는 안 했다만
예. 그런 회사도 진짜 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악재인데 사기치는 악재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그러면서 한가 때려버리 치우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뭐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거. 예. 근데 크게 바라볼 때는 뭐 AI 반도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늘 시간을 오래 소요했으니까 제가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카카오톡 10월 달에 생성 AI가 그 뭡니까? 생성형 A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카카오톡. 여기까지. 자, 답 나왔어요. 자율주행 테마라는 거는 제가 두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관심 있으면은 조금 사두시 갖고 연말 언젠가 나올지 한번 보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이놈이 주도주예요. 예? 주도주인데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나 언제 간지 몰라요. 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놈은 주도주는 맞아요. 그럼 현대차가 하반기에 뭐 출시한다고 확정했는데 언제 출시는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자, 여러분 보세요. 주도주는 맞아요. 이거 뭐 꼭대기에 마오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 주가가 지금 3,000원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면 3,000원 이하에서 일단 한번 매집하세요. 아, 나는 2,000원 사고 싶은데. 그러면 내일 만약에 진짜 바로 발표해가지고 이게 갭치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아, 나 왜 3,000원 안 사지?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욕심 내지 마세요. 아셨죠? 3,000 이하 일단 사시갖고 계속 가다가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본인이 알아서 챙기시고 오른다. 쭉쭉쭉 떨어져.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되면 2,000원 이하도 악재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럼 3,000원 이하 한번 2,000원 이하에서 한 번 더 사줘요. 이렇게 2회 분할. 만약에 2,000만 있다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연말이 언제예요? 12월 달면 지금 몇 달 남았어요? 3개월 남았잖아요. 뭐 10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뭐 언젠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초기에 레벨 3 단계 상용화 단계라 시장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엘리어드 파동 2파가 지금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엘리어드 파동 이론들을 보면 3파가 가장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해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싸게 사는 구간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싸? 더 싸면 1,000원까지 내려가는데. 이럴 때는 물론 주식은 100% 안전하다는 건 저는 장담 못 합니다. 근데 편하게 100% 수익 많이 내는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많은 그 VIP 회원들을 그 수많은 돈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거 저는 안 떨리겠어요? 책임감이 너무 무겁죠. 그냥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도주는 누구냐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거죠. 그 자율주행의 그 통신 모듈을 만들고, 예. 그리고 그 ADAS 알죠? 예.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뭐 조름 장치라든가,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요. 예. 근데 아직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기업의 매출이 없는 거예요.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야네 기업에 돈 많네, 적네, 그걸 따지면 바보짓이에요. 기술주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유닛은 아직 적자인데, 시총이 지금 2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닉스라고 있어요. 야네가 두 번째 주도예요. 두 번째 주도인데, 여기도 대충 보면 아직 가격 조정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5G 통신 기반의 V2X를 이거 우리말로 뭐라든가 갑자기 또 차량 사물 통신. 그러니까 뭐냐 차량하고 차량이 막 근접하거나 앞에 뭐가 있으면은 이게 사물 통신으로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차의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하는 거 이거 V2X라고 합니다. 예? V2X 차량 통신. 차량 통신 아닌데 아무튼 비슷해요. 예, 차량 사물 통신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V2X가 뭔지 아시죠? 야네 이거 벤처 기업이에요. 5,000원 이하에서 역시 그 모바일처럼 분할 매집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모멘텀이라도 미래에 정해 그러니까 물론 2주 후다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개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가치든 투자든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면 무엇이 좋냐. 이게 내가 측정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손실은 최소화예요. 근데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적중했으면 그래서 또 크게 수익 나는 거고. 이게 확률적으로 제가 리스크는 작게 기회는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틀렸으면 회수하고 또 다른 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나 대중 따라 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투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도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따 목말라 죽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적으로는 아무튼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난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제 그림의 동향이라든가 각종 지표들 보면 뭐 지금 피카피카해요. 예, 피카피카해요. 일단 미국은 돈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도 대형 은행들은 돈은 있어요. 유동성 충족한데 중소은행들이 문제죠. 예,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미국에 대해 지금 잘 보시면은 그 기술주 상위 10개 기업들이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 중소기업도 미국에 안 좋아요. 안 좋아. 지업률도 막 높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지금 그 자동차의 3사가 지금 그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그 뭡니까 그 노조가 이제 그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기회다 싶고 그리고 사실 그 노조들도 왜 그러겠어요. 예. 전기차 생산 체제가 들어가고 모두 스마트 팩토리 하니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임금비는 줄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대선 아무튼 노조들도 자기의 그게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IR 보강 없애겠다 막 그런 근데 이게 뭐 선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만약 진짜게 트럼프가 돼버리면 시장이 또 이거 참. 그리고 미국이 지금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정부는 돈 쓰고 그다음에 그 FOMC에는 돈을 거두고 붓고 거두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죽는 게 누구예요? 중소기업하고 개인들이죠. 돈이 많다? 이것은 다 미국의 자산가들. 중상층들만 그렇지 서민들은 미국이 또 상당히 뭐랄까 지금 카드도 막 연체에 막 퍼지고 막 그래요. 소비는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물가 비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신용카드 막 끌고 제끼는 거죠. 서민들은. 그런 거예요. 너무 시장에 뉴스 나온 거 믿지 마세요. 뉴스는 그냥 그렇구나. 이게 뭐 대중들 보여주는 거구나. 구체적으로 아마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싹싹 봐가지고 자기만의 판단을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부터 미국의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믿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미국 시장 우회보다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죠. 진짜 리먼처럼 무슨 사태 팍 한번 터지면 우리는 대박 나는 것이고. 또 집 하나 삽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VIP 팀에 들어오시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좀 늦긴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가면서 시장에 어떤 변동 상황이 있으면 한 주에 한 번이든가 좀 시장이 좀 많이 언급될 때든 매주마다 2번씩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방송한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은 계속 뭡니까 조정 구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앞으로 뭐 하든지 간에 투자는 좋거나 나쁘거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주식 투자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가 나쁘다면은 그러면 자본 시장은 자본주의는 어떻게 형성됐는데? 단지 자기가 투자하는 그게 이제 방법이나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취업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정 안 되면은 여러분 저는 이 증권업을 하고 나서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삼성 다녀. 응? 그리고 뭐 BT를 해. 뭐 IT를 해. 그러면 그 부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어진 업무를 뭐 하려고 시키잖아요. 딱 그거 하나에 계속, 그럼 뭐 평생 본인은 IT 사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연봉 많이 줘서 삼성 같은 데 좋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대기업에 진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금융 주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게 전 세계가 투자 대상자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은 아직 투자 안 했어요. 중국, 미국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 분야마다 다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나의 직장은 뭐다? 시장 자체가 다 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걸 돈 욕심 목적으로 만약에 이 업종을 접근한다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증권을 사명으로 삼고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 투자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게 이제 정착만 되면은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은 돈은 그냥, 예, 주식시장 그냥 여러분 ATM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뭐 이해하려면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예, 어쨌든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안 팀장 그게 들어오셔서 글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뭐 이렇게 보고, 예, 서로 간에 좀 좋은 친구들 있으면은 제가 직접 거느리고 배워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직장인들이 너무 힘들어해 하니까 저도 마음이, 네,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직장 다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 사는 세상은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세요. 즐기시고.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목표에 되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버는 거 목표는 맞아. 근데 목적도 돈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成功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돈은 목적이 돼. 그럼 이 돈을 뭐 하냐? 나는 사업하겠다. 나 이 돈으로 부모님께 집을 하나 사주고 싶다. 이런 거. 그러면은 투자의 의미가 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에서 진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즉 본인 직접 느낀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이 좀 많았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가 시장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롤러코스터 한 번씩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이 그런 기회라고 나는 봐요. 이때 기회 한번 제대로 안 잡으면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큰 돈 벌기 진짜 힘들어요. 평시에는. 평시에 10배, 20배 가나요? 절대 안 가요. 한두 배만 가도 감지덕지지. 이게 시장이 지금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팀장 판단 맞습니다. 제 거예요. 해보는 거죠. 어쨌든 도전하는 자에게는 성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저는 진짜 자산운용사 6번 시험 봤나? 네, 못 붙었어요. 저 또 보고 있어요. 저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끝없이 도전하면은 난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산운용사 딱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투자 1인업을 회사를 차리려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산운용사도. 예, 아무튼 우리 많은 청춘들, 친구들도, 투자자들도 좀 힘내시고, 직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뭐 진짜 금융을 좋아하신다면은 증권업도 참 너무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초기 몇 년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감수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